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9일 월요일입니다. 박명석입니다. 새로운 한 주가 밝았습니다. 연휴 잘 보내셨나요? 연휴 동안 또 푹 쉬고 돌아왔더니 뉴욕 증시에서는 아주 다양한 이슈들이 곳곳에 쌓여 있더라고요. 고용도 발표가 됐고요. 그리고 미중 간의 그 정상들의 통화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기준으로 6월 9일 기준으로 또 미중 간의 회담 파트너들이 또 만난다고 하네요. 장소는 런던이라고 하고요. 뿐만 아니라 가장 화제가 됐던 건 역시나 트럼프 대통령과 일론 머스크 CEO의 설전이었죠. 사실 좀 애매했고 좀 조마조마했거든요. 이게 뭐 서로의 어떤 정책적인 부분이 안 맞아서 다른 사람들을 서로 비방하는 거겠지 싶었는데 이제는 그냥 서로 뭐 이름을 밝혀가면서 아주 노골적인 그런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참 이게 흥미롭긴 한데 테슬라 주주 입장에서는 굉장히 뼈아픈 그런 스토리가 되고 있는 내용이죠. 어떤 내용들이 쌓여 있었는지 연휴 동안에 있었던 일들 브리핑 뉴욕을 통해서 먼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지난주 금요일의 마감 상황은 좋았습니다. 3대 지수 모두 상승으로 마감이 됐어요. 다우와 나스닥 1%대 그리고 S&P 500까지 모두 1%대 상승했는데요. 이 부분이 그 전날 테슬라의 급락으로 인해서 많이 좀 빠졌던 부분도 있었고요. 뭐 고용 보고서도 좋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할 여지가 좀 남아 있어서 다양하게 좀 다각도로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테슬라가 3.66% 올랐는데 뭐 이거 가지고 좋다고 표현할 수는 없죠. 전날에 10% 넘게 급락을 했으니까요. 그리고 엔비디아도 올라왔고 팔란티어도 6% 넘게 상승했습니다만 목요일에 급락했던 부분들을 조금 어느 정도 돌려냈다 정도로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체크 포인트부터 보도록 하죠. 일론 머스크와 도널드 트럼프가 정말 정면으로 지금 충돌하고 있습니다. 뭐 내용에 대해서는 이미 많이들 아시겠지만 설전이 벌어졌던 순간순간들 한번 캡처해서 담아봤는데요. 트럼프는 나 없었으면 졌을 것이다. 그리고 상원 하원 의석수도 이대로 유지됐을 수가 없다. 상원도 아마 지금 민주당이 리드하고 있을 것이다 라는 부분들을 아주 저격을 하면서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사실 일론 머스크 CEO가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목소리를 조금 높였던 거지 이걸 두고 뭐 둘의 사이는 나쁘지 않다라고 하면서 뭐 갈라치기 하지 말라 막 이런 곳곳에서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셨거든요. 오해라기보다는 끝까지 이 둘의 사이가 나쁘지 않을 것임을 제발 갈라지지 마라라고 믿고 싶었던 분들이 계셨겠죠. 근데 그게 아닙니다. 그냥 둘은 그냥 이미 감정의 골이 깊어진 상황이라고 보시는 게 맞고요. 뭐 이게 나중에 어떻게 될지 다시 붙을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지금 상황만 놓고 봐서는 둘이 만나거나 뭐 통화를 하지 않는 이상 이런 평행선을 달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심지어 뉴 폴리티컬 파티 그러니까 새로운 정당이 필요하다라는 응답을 본인이 올렸어요. 이 지금 두 양당제로는 틀렸다. 제3지대가 필요하다라고 하면서 일론 머스크가 선전포고를 한 셈이었고요. 다음 장 넘겨주시면 트럼프 대통령은 더 했습니다. 일론 머스크 CEO와 함께하는 기간 동안 점점 미쳐가는 그를 발견했다라는 부분들을 얘기를 했습니다. 진짜로 최근에 일론 머스크의 마약 스캔들이 갑자기 떴잖아요. 저는 그게 갑자기라고 전혀 생각을 안 하거든요. 누군가는 의도적으로 약간 흘린 부분이 있었다라고 보는데 그게 다 이런 데서 오는 거죠. 뭐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세상은 계속 반복돼서 역사는 돌아가거든요. 그런 일들이 종종 일어나고요. 그러면서 일론 머스크가 그 받고 있는 그런 보조금과 계약을 없애버리면 되는데 나는 바이든이 왜 그러지 않았는지 도대체 이해를 할 수가 없었다라고 하면서 이제는 노골적으로 서로의 선을 긋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런 상황들을 두고 다음 장 넘겨주시면 일론 머스크 CEO는 이거 다 거짓말인 거 아시죠? 라고 이렇게 올렸고요. 트럼프 대통령은 뭐 거짓말이든 뭐든 상관없다. 나는 이곳에 온 이유가 대통령을 하고 있는 이유가 이런 소동을 만들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는 모든 것들을 고치러 왔다. 그러니까 미국의 재정 적자와 미국에게 불리한 것들을 나는 해소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보조금은 줄 수 없다라는 얘기를 다시 한번 꼿꼿하게 밀어붙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다음 장 넘겨주시면 참
이것도 웃겨요. 보시면은 일론 머스크 CEO가 이 나중에 이 뒤에 하려고 했던 게 이제 스페이스X의 그 정부와의 어떤 거래를 아예 중단해 버리려고 했거든요. 그러면 이제 미국이 생각하는 우주 산업에서의 어떤 주도권을 잡고 있는 일론 머스크가 그걸 끊어버리면 이쪽에서는 조금 타격이 될 수도 있겠다라고 보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걸 두고 이게 누군지도 모르겠어요. 알래스카라는 어떤 계정을 쓰고 있는 사람이 이건 좀 아니다. 좀 적당히 해야 된다. 지금 너무 감정의 골이 깊어졌고 너무 서로 감정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라고 했더니 그걸 리트윗하면서 좋은 어드바이스, 좋은 조언입니다. 라고 하면서 일론 머스크가 그 글을 내려버렸어요. 이거는 도대체 무슨 상황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불과 184명의 팔로워를 갖고 있는 사람이 이 둘의 싸움을 멈췄다라는 부분들을 얘기를 하면서 애초에 둘이 이게 싸우려고 했던 건지 아니면 그냥 보여주기 식이었는지 누군가 말려주기를 기다렸던 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지금 두 사람의 마음속을. 그래서 어쨌든 지금은 약간 소강 상태로 들어갔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계속해서 좀 경고 메시지를 날리고 있어요. 머스크랑은 이제 완전히 끝났다. 그리고 혹시라도 머스크가 민주당을 지지하게 된다면 너 두고 봐라 라고 다시 한번 선전포고를 한 상황이라서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 조금 흥미롭지만 무섭기도 하고요. 이게 진짜 맞는지도 미스테리한 그런 상황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중요한 건 다음 장 넘겨주시면 결국 테슬라의 주가인데 이게 보시는 것처럼 급락을 했다가 다시 조금 올라오기는 했거든요. 이걸 두고 지금 이 둘의 싸움을 가지고 우리가 테슬라 주가를 논할 것이냐에 대해서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그런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 라는 부분들을 얘기하고 있고요. 아시는 것처럼 이번 주에 또 로보택시 공개 이벤트가 예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많은 사람들이 더 기다리고 있을 텐데 그때 되면 다시 주가가 정상으로 회복될 수도 있겠죠. 근데 또 다음 장 넘겨주시면 갑작스럽게 옵티머스 책임자의 퇴사 이슈가 또 발견이 됐습니다. 이걸 두고 뭐 여러 가지 그 해석들이 또 나올 것 같기도 해요. 옵티머스도 사실 계속 이렇게 나아가야 하는 부분들이었기 때문에 테슬라 주주분들이 기대하고 있는 모멘텀 중에 하나였는데 뭐 본인이 힘들어서 조금 쉰다고 하는데 그냥 요즘 테슬라와 관련된 이슈가 계속 돌아가는 게 뭔가 좀 의심스럽잖아요. 계속 그런 꼬리에 꼬리를 물고 뭔가 나오는 이슈들이.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투자 심리를 좀 더 자극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이번 주는 그 로보택시 이슈까지 있고 이 둘이 이렇게 크게 붙고 있는 이상 아마 테슬라와 머스크 얘기를 계속 또 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체크 포인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와중에 오늘 또 미국과 중국의 정상회담은 아니고요. 무역 대표단 회담이 이어질 예정입니다. 장소는 런던입니다. 런던에서 이런 것들이 이루어진다. 여기 보시면 하워드 러튼이 가게 되고요. 스캇 베센트도 자리에 참석하게 된다고 합니다. 제이미슨 그리어 뭐 이런 사람들이 다 간다고 하고 중국 측에서도 대표단을 마련하고 있겠죠. 이게 왜 갑자기 나왔냐면 다음 장 넘겨주시면 지난주 우리가 연휴 첫날 다행이라고 해야겠죠.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이 그 통화한다 안 한다 그런 얘기가 계속 있었잖아요. 했대요. very good call, very good phone call 했다라고 트럼프 대통령이 본인의 SNS에 올렸고요. 이와 관련해서 뭐 별로 성과가 없을 거라고 생각해. 트럼프 대통령 항상 이 글이 좀 길어요. 그래서 좀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데 보시면은 rare earth mineral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 희토류 있잖아요. 희토류의 공급만큼은 재개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되게 큰 포인트를 하나 따갔어요, 미국이. 그렇다는 점에서 머스크랑 싸우는 정신도 없었겠지만 그래도 어쨌든 포인트를 하나 가져갔던 트럼프였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와 관련해서 오늘 또 다양한 얘기가 나올 테니까 오늘도 굉장히 바빠지는 하루가 될 것 같네요. 다음 장 넘겨주시면요. 근데 이 와중에 또 그 독일 정상과도 정상회담을 또 했더라고요. 참 진짜 이 사람 몸이 몇 개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독일 정상이 오히려 가장 큰 포인트를 따냈다라는 분석들이 나옵니다. 왜 그러냐면 최근에 왜 트럼프 대통령이 푸틴 대통령이라든지 젤렌스키 대통령 같은 사람들이랑 만났을 때 굉장히 좀 오만한 모습들을 보이면서 시장에 어떤 세간의 주목을 이끌었잖아요. 근데 이번만큼은
되게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도 뭔가 이런 그 머스크 이슈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희석시킬 필요가 있었을 거고 이제 성과를 좀 만들어내야 되는 입장이잖아요. 영국 이후에 얘기가 없으니까. 그래서 둘이 되게 잘 지냈대요. 근데 다음 장 넘겨주시면 요 그 독일의 메르츠 총리도 참 재밌는 게 본인의 인스타그램에 이런 사진을 또 올렸습니다. 이게 되게 의미심장하지 않나요? 정상 간의 어떤 회동인데 뭔가 위에서 아래로 내려다보는 것 같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계속 올리는 게 아마 유럽에서도 사실 미국에 대한 최근에 어떤 적대적인 감정이 좀 커졌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의식해서 내가 이번에 이렇게 하고 왔습니다. 이런 걸 보여주고 싶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 이슈도 괜히 또 뭔가 좀 긁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요즘 자꾸 트럼프 긁는 사람이 은근히 많이 나와서 이런 부분들이 혹시 또 변동성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되고요. 자, 그리고 마지막 체크 포인트로는 고용 보고서가 발표가 됐습니다. 이 부분은 좀 다행이었고 지난 금요일에 뉴욕 증시에 큰 역할을 기여를 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13만 9천 건이 나오면서 왜 지난주에 ADP 민간 고용이랑 주간 실업 수당이랑 이런 부분들이 되게 안 좋았거든요. 그 우려들을 한 번에 날려버리는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근데 다음 장 넘겨주시면요. 임금 상승률이 좀 올라왔어요. 이게 예상치보다 좀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이 부분이 좀 부담이 될 수도 있다. 그리고 실업률도 여전히 4.2%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놓고 봤을 때는 시장에 어떤 불안 시그널도 여전히 남아있다라는 관측들이 나와 있었고요. 다음 장 넘겨주시면 그래서 금리가 또 이제 4.5%까지 치솟았습니다. 이게 물론 경기가 나쁘지 않아서라고 해석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금리가 또 이렇게 올라가면 시장은 언제 그랬냐는 듯 또다시 발작할 수도 있는 부분이잖아요. 이번 주도 계속 조금은 심란한 그런 장세들이 좀 이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물론 그런 걱정의 벽을 타고 올라가고 있는 증시지만 금리가 또 이렇게 올라왔다는 건 불안 요소가 될 수 있어서 경고 메시지로 또 일각에서는 해석하고 있는 것 같네요. 자, 그러면 다음 장 넘겨주시면요. 이와 관련해서 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또 이제 또 연준이랑도 싸워야죠. 그러면서 그 파월 의장을 또 압박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여기서 또 흥미로운 내용 중에 하나가 새로운 그 연준 의장을 지금 곧 공개할 것이다라는 얘기가 또 나왔습니다. 진짜 대단하죠. 일론 머스크랑 싸워야지, 중국이랑 싸워야지, 독일이랑 싸워야지, 연준이랑 싸워야지. 이 연휴 사이에 트럼프가 만들어낸 이런 빅 이벤트가 이렇게 다양하게 있었습니다. 새로운 연준 의장은 또 누가 될지 이런 얘기들이 계속 다시 뉴스화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아마 이번 주에 또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자, 그러면 종목 얘기 간단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장 분위기 되게 좋아 보이는데 목요일에 어떤 급락을 돌려냈다라는 점에서 안도랠리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거기서 이제 불청객이 하나 있네요. 저기 브로드컴 5% 급락이 나왔습니다. 다음 장 넘겨주시면요. 브로드컴의 주가가 실적이 나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좀 빠졌다라는 분석들이 있어요. 그럴 만도 한 게 최근에 좀 급하게 올라왔거든요. 기대감을 담으면서 엔비디아 실적도 좋았기 때문에. 그래서 다음 장 넘겨주시면 시장에서는 오히려 목표가 상향 랠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실적 자체는 나쁠 게 없었거든요. 포트폴리오 다각화가 긍정적이었다. JP모건 그리고 UBS에서는 단기적으로 장기적으로 보면 엔비디아의 반도체가 유리하겠습니다만 단기적으로는 이제 그 주문형 반도체 ASIC이 조금 더 우위를 가져갈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면서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고요. 도이체방크에서도 $270,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는 최고의 컴퓨팅 및 5대 섹터 추천주 탑픽으로 정하면서 $300까지 올려놨으니까 최근에 좀 급하게 올라왔던 것에 대한 되돌림 정도라고 이해하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룰루레몬. 이 종목은 좀 아쉬웠습니다. 주가가 19%, 20% 급락하면서 바닥권으로 다시 떨어졌죠. 최근에 이제 무역 협상들이 조금씩 타결이 되면서 긍정적인 기대감을 모았는데 보시는 것처럼 관세 불안으로 풀이어 어닝 가이던스를 하향했습니다. 이 부분들이 여전히 좀 부담스럽죠. 그리고 운동복이잖아요.
좋잖아요. 근데 비싸잖아요. 비싼 운동복 지금과 같은 시기에서는 조금 꺼려지죠. 이런 부분들을 염두에 두시면서 소비재에 대해서는 선별적인 접근이 필요할 것 같고요. 자, 마지막 종목으로는 서클입니다. 많이 아시죠? USDC, 그러니까 스테이블 코인 중에 USDT 말고 경쟁사로 떠오른 기업이 이번에 상장을 했는데 지금 현재 107달러죠. IPO 가격이 30달러였습니다. 이틀 만에 3배가 난 그런 종목이 됐는데요. 그만큼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관심도가 높다는 걸 입증할 수 있었던 그런 내용이었네요. 여기까지 브리핑 뉴욕이었고요. 프리미엄 미국 주식 이어가겠습니다. 네, 프리미엄 미국 주식 들어왔습니다. 월요일 순서 함께하는 미국 경제 전문가 유산함님 연결돼 있습니다. 유산함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지난 연휴 동안 굉장히 많은 일들이 뉴욕 증시에서 벌어졌더라고요. 대부분 트럼프 대통령을 중심으로 일어난 일들인데 어떤 내용들이 있었나요? 네, 일단 지난주 같은 경우는 노동지표가 발표되는 한 주였는데 그것과는 별개로 트럼프 대통령이 여러 이슈를 끌어올려줬습니다. 일단 저번 주 뉴욕 증시 같은 경우는 주요 지수들이 전반적으로 모두 상승하면서 긍정적으로 마감을 했는데요. 특히 기술 섹터와 통신 서비스 섹터가 주도를 했고요. 특히 기술주가 한 주간 3% 이상의 강한 상승을 기록을 했고 통신 서비스 섹터도 2.84%가량 오르면서 시장 분위기를 굉장히 끌어올렸고요. 그리고 재미난 건 오랜만에 러셀 2000 지수가 3.19%를 뛰어오르면서 대형주를 앞서는 성과를 냈다라는 게 조금 고무적인 평가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경제 지표 먼저 간단하게 다뤄보겠습니다. 전반적으로 경제 지표가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나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좀 뒤로 밀리는 현상이 나왔는데요. 5월 미국의 고용보고서가 신규 일자리를 시장 예상치를 상회한 비농업 고용지수가 13만 9천 개 증가로 나타나면서 실업률은 4.2%로 안정적이었다라는 지표가 나왔습니다만 전달과 전전달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시장의 예상치보다 높게 나왔던 비농업 고용지수를 하향 조정하면서 사실 꺼림칙한 팩트를 하나 남겼다 정도로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신규 일자리는 잘 나왔지만 4월과 3월과 9만 건가량 하향 조정됐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고 나서는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구매 관련 지수가 예상보다 부진하게 나왔습니다. 간단하게 정리하려면 소비자들의 노동시장은 여전히 강하게 여전히 임금 상승이 나오고 있고 사람들이 잘리지는 않고 있으나 전반적으로 회사들이 마진율을 조금 더 깎아가면서 사람들을 킵하고 있다는 지표가 제조업이나 서비스업 구매 관련자 지수에서 나오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이 소비자로 떠넘기지 못한다면 전반적으로 시장에 마진율 압박이 나올 수 있다는 점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한 무역 관련한 이슈,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철강과 알루미늄 관세를 50%로 인하하겠다라고 발표하면서 전반적으로 시장의 우려가 좀 컸기는 했지만 미중과 미국과 중국이 런던에서 무역 협상을 진행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완화가 됐고요. 또한 트럼프 대통령과 일론 머스크 간의 공개적 갈등이 변동성을 굉장히 크게 초래했다 정도로 저번 주를 마무리 지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총 한 3가지 정도 큰 이슈들이 있었네요. 첫 번째는 이제 고용 보고서,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역과 관련된 협상들, 그리고 세 번째가 역시나 일론 머스크와의 어떤 스캔들 아닌 스캔들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그 얘기부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슬라 주가가 특히 목요일에 크게 흔들리면서 와, 이게 진짜 전면전이 되는 건가 싶었거든요. 일단 미국 내 반응이 좀 궁금해요. 지금 상황을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일단 기본적으로 정치적인 세력들은 트럼프의 편이다라고 할 수 있고 일반적인 뭐 트위터 이용자들이나 아니면 SNS 이용자들은 의외로 트럼프보다는 일론 머스크 편을 들고 있는 모습이 보여주고 있긴 하지만 일단 뭐 제가 유튜브를 하면서 이제 저희 채널에 투자자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본다면 테슬라 주주 입장에서는 전반적으로 일론 머스크에 대해서 오너 리스크가 좀 있었던 것 같다라는 분위기로 약간 일론 머스크를 성토하는 분위기도 이어지긴 했는데요. 일단 시장 전문가들이나 애널리스트는 이번 사태가 확실히 정치적 리스크에 대한 투자자들의 우려를 분명하게 드러난 사태다라고 평가를 했는데요.
그러니까 저도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테슬라가 진행하고 있는 여러 사업들이 지금 당장 기준으로 트럼프가 진행하고 있는 정치적인 부분에 대해서 타격을 받을 만한 이슈들이 많습니다. 첫 번째로는 자율주행이 정확하게 말하면 이번 주에 이제 테슬라의 로보택시가 2월 12일 날 공개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그런 가운데 안에서 이런 로보택시에 관련한 법안이라든지 아니면 우주 산업에 관련된 규제 이슈라든지 그린 에너지와 전기차의 지원금 이슈라든지 이 모든 것들이 전반적으로 트럼프가 원한다면 취소시키거나 줄일 수 있는 혹은 테슬라라는 주식에 커다란 악재로 작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 실질적으로 IRS나 SEC 규제까지 트럼프가 압박을 할 수 있다 보니까 사실 테슬라라는 기업 입장에서는 일론 머스크가 트럼프와 전반적으로 관계가 악화되는 거에 대해서 두려울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좀 있고요. 실질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일론 머스크에 대한 정부 보조금과 계약을 중단할 것이다라고 직접 위협을 했었고 물론 일론 머스크가 그 이후에 자신들의 포스팅을 전부 다 지웠고 빌 에크먼은 둘은 화해해야 된다라는 포스팅에다가 그런 게 좋지라고 얘기를 하기는 했으나 사실 트럼프가 진행하고 있는 대부분의 정책들이 테슬라한테 이득이 되는 정책이 아닙니다. 애초에 예전에 제 채널에서도 몇 번 이야기를 하긴 했지만 테슬라의 대부분의 소비자들은 어떻게 보면 진보 성향을 가진 혹은 그린 에너지를 조금 더 원하는 소비자들이 많았고 그런 가운데 안에서 조금 더 일론 머스크가 보수 쪽으로 좀 더 지원을 해주기 시작하면서 여기에 대한 성향을 가진 진보 성향 이제 소비자들이 물러나기 시작하면서 유럽의 판매량이 급감하기도 했었고 미국 내에서도 사실 전반적으로 보수적인 성향을 가진 소비자들이 35%, 40%까지 증가되는 결과가 나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여전히 지금 당장 기준으로 진보 성향이 조금 더 많은데 그런 가운데 안에서 어쨌건 보수 성향들이 소비자들을 조금 더 테슬라를 갖고 있게 만들었던 소비를 하게 만들었던 이유 중 하나인 트럼프에 대한 지지마저도 전반적으로 멀어지게 됐고 그로 인해서 보수 성향을 가진 소비자들과 진보 성향을 가진 소비자들이 양쪽 다 잃을 만한 이제 그런 위기에 처해 있는 상황이고요. 물론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여전히 자율주행이라는 변수가 있기 때문에 이 자율주행만 제대로 된다면 사실 여전히 저는 테슬라가 유럽이든 아니면 뭐 미국 내에서든 전반적으로 판매량이 상승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문제는 트럼프 대통령은 여기에 마저도 악재로 작용할 수 있게 혹은 로봇 자율주행 관련해서 전반적으로 뒤로 늦춰질 수 있게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고 실질적으로 이번 감세안에 어떻게 제가 봤을 때는 일론 머스크가 이번에 감세안에 크게 반대하고 있는 중 하나가 그린 에너지와 전기차 지원금, 태양광에 관련해서 지원금을 직접적으로 줄이는 법안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론 머스크가 이 법안에 반대할 수밖에 없었고 어느 정도 트럼프와 일론 머스크 간에 서로의 여러 가지 그린 에너지나 전기차에 대한 뷰가 굉장히 달랐기 때문에 이런 어느 정도의 갈등은 어느 정도 예상이 돼 있고 사실 이렇게 될 경우 일론 머스크가 잃을 게 더 많다 정도로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물론 여기에 관련해서 일론 머스크가 가지고 있는 분명히 투표 관련된 파워가 있기는 하지만 지금 당장 기준으로 일론 머스크가 트럼프한테 어떻게 보면 트럼프의 중간 선거가 아직 1, 2년가량 남아있는 상황에서 일론 머스크가 압박을 줄 수 있는 부분들은 굉장히 제한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 가운데 안에서 테슬라가 아무래도 자율주행과 특히 이제 유럽 관련해서 모델 Y, 신모델 관련된 판매량이 그나마 앞으로 조금 더 이렇게 좀 떨어져 있는 하방 압력을 받고 있는 테슬라에 대해서 반등을 줄 수 있는 요소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정도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참 그래요. 일론 머스크가 애초에 그 도널드 트럼프를 지지했을 때부터 조금 의아하긴 했었죠. 전기차를 파는 사람이 전기차를 싫어하는 사람을 지지한다는 것 자체가 좀 이해가 안 됐었는데 어쨌든 본인이 하고 싶었던 원하는 규제 완화라든지 그런 것들이 좀 있었을 겁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많이 얻어내지는 못하고 나서 이제 도지를 나오다 보니까 본인이 원했던 것도 못 얻고 전기차 보조금은 계속 깎이고 이러니까 조금 화가 났던 것 같은데 결국에는 잃는 게 많은 거는 어쩔 수 없이 머스크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이런 좀 감정적인 어떤 반응보다는 좀 더 논리적인 그런 대응이 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미국 내에서도 이런 반응들이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서 일단 일론 머스크 CEO의 선택지가 앞으로 좀 더 중요해 보이는 그런 상황이네요. 자, 그러면 그 고용 얘기하다가 아까 금리 얘기도 좀 하셨는데 금리 인하 전망이 좀 뒤로 밀렸다고요. 그러면 이제 또 트럼프 대통령이 아마 파월을 압박을 하겠죠. 이 상황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트럼프 대통령이 지속적으로 나오는 노동 지표를 보면서 정확히 말하자면 ISM 제조업 지수, ISMP 제조업 지수 그리고 ADP 비농업 지표까지 사실 전부 다 잘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가 목요일까지만 하더라도 여기에 대해서 금리 인하를 하라라고 굉장히 커다랗게 압박을 하긴 했는데요. 다만 금요일 날 나왔던 노동부의 비농업 지표와 실업률이 예상보다 잘 나오게 되면서 여기에 대해서 시장 분위기도 결국 금리 인하가 좀 더 뒤로 밀릴 거다라는 예상으로 좀 더 넘어가긴 했는데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노동 지표가 예상보다 잘 나오긴 했지만 4월과 3월 지표가 하향 조정이 됐고 나머지 비농업 지수 혹은 ADP 비농업이나 아니면은 ISM 제조업 지수 같은 것들이 전반적으로 예상치를 하하는 지표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이런 노동 지표 관련해서 안전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다만 연준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연준 위원들이 언급을 했던 것처럼 아직까지는 실업률이 올라오고 있지 않다 보니까 여전히 금리 인하에 대해서 좀 더 회의적인 입장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정도로 간단하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연준은 뭐 계속 원론적인 입장을 유지하고 있으니까요. 일각에서 이제 뭐 새로운 연준 의장, 지명자 뭐 이런 얘기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만 그게 뭐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니까 어떤 이슈들이 나오는지 앞으로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또 오늘 미국과 중국의 2차 무역 협상이 열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행이라고 해야겠죠? 이 히토류 얘기는 조금 완화가 된 것 같은데 최근의 분위기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일단 트럼프 대통령은 히토류 관련해서 협상을 했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이제 정확하게 말하자면 현재 미중 무역 관련해서 이 히토류를 통해서 이제 중국이 지속적으로 압박하는 전략을 하는 데 가운데 안에서 확실하게 정리가 된 건 GM과 포드 미국 자동차 기업에 대해서 임시 수출 라이선스를 발급할 정도로만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여전히 히토류 수출 관련해서 완전하게 오픈되는 건 조금 뒤로 밀릴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중국 쪽에서 원했던 건 반도체 관련된 오픈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여전히 히토류 수출을 핵심 카드로 활용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돼서 아마 이 모든 부분을 오픈할 거다라고 예상하기는 좀 어렵고요. 그런 가운데 안에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이제 양국 간의 완벽한 협상이 이번에 런던을 통해서 9일 날 재개가 되는데요. 이런 가운데 안에서 일단 미중 관련해서 여전히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다라는 점이 긍정적으로 보면서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시장에서는 조금 안도의 한숨을 이번 주에 내놓을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생각이 좀 들고요. 네, 그런 가운데 안에서 미국이 사실 자신들이 진행을 하고 있는 첨단 반도체, 항공엔진 부품에 대한 수출 규제를 여전히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과 중국 간에 여전히 입장 차이가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좀 들어서요. 아무쪼록 여기에 관련해서 그래도 전략 간단하게 좀 짚고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 히토리 관련해서 완벽하게 만약에 중국에서 이런 규제를 풀겠다, 우리가 수출을 하겠다라는 얘기가 나오게 된다면 MP 마테리얼이나 아니면 에너지 퓨얼즈 같은 기업들이 크게 하방 압력을 받을 가능성이 높고요. 반대로 이런 히토리 관련해서 자동차 관련해서만 오픈해 준다면 미국 내에 있는 히토리 관련된 기업들이 전반적으로 상승 관련된 다 모멘텀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하고요. 결국 이번 협상 결과에 따라서 간단하게 뭐 두 가지 시나리오 예상할 수 있는 것 같은데 이제 첫 번째는 다시 말씀드렸지만 뭐 아주 일부분의 히토리를 오픈하는 것 가장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만 진행이 되더라도 시장에서는 안도의 한숨을 가는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두 번째는 모든 히토리 관련된 오픈할 경우 미국이 전반적으로 조금 더 주가가 크게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협상이 안 될 경우에는 뭐 이런 부분은 당연히 미중 관련된 갈등 문제로 인해서 주가가 크게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알겠습니다. 뭐 트럼프 대통령은 잘 될 거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시나리오도 우리가 갖고 가야겠죠. 히토리와 관련해서 일부만 풀어줄 경우 아니면 좀 더 안전하게 풀어줄 경우 혹은 만약에 얘기가 잘 안 됐을 경우 여러 가지 시나리오 놓고 오늘 밤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애플의 WWDC가 오늘부터 열린다고 들었어요. 최근에 애플이 많이 안 좋잖아요. 이거 좀 어떻게 기대감을 좀 끌어올릴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네, 일단 애플 같은 경우는 안 좋은 이유가 명확합니다. 전반적으로 트럼프한테 전반적으로 안 좋은 얘기들이 굉장히 많다. 첫 번째로는 지속적으로 AI 관련해서 애플이 좀 압력을 받고 있는데 AI 관련해서 마이크로소프트, 구글에 밀리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뒤처진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었는데 이런 부분들을 해결을 하기 위해서 중국의 알리바바나 여러 서드파티 기업들과 협력을 하려고 했으나
이런 것 관련해서 트럼프가 그건 우리가 허락하지 않겠다라고 압박을 주고 있는 상황이고 생산 관련해서도 인도가 아닌 미국에서 생산을 해라라고 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 전반적으로 애플이 요즘 주가의 성적이 안 좋았던 건 사실이나 이번 WWDC에서 어떤 이야기가 발표가 되는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일단 확인이 된 부분들만 얘기를 좀 하자면 AI 개발 툴을 정확히 말하면 애플의 AI 모델을 최초로 서드파티 개발자에게 개방할 예정이다라고 얘기가 나왔고요. 특히 맥 프로 리디자인, 에어태그 업데이트, 디스플레이가 탑재된 홈팟 듯이 공개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가 나왔는데 결국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뱅크 오브 아메리카나 니드햄 같은 경우는 여전히 경쟁이 격화가 됐고 성장이 둔화가 됐으나 AI 관련해서 여전히 잠재력이 있다라고 평가를 하는 것 같고요. 저번에 발표됐던 WWDC의 애플 인텔리전스는 주요 기능 출시가 지연되고 기대 이하의 성과로 실망을 안겼었는데 이번에는 어떤 변화가 나오는지가 특히 중국에서 알리바바의 AI 관련된 협력이 규제 당국의 승인을 못지 못했고 지금 이제 애플 같은 경우는 여러 다른 기업들과 조율 중인데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업데이트가 있을지 그리고 서드파티 관련된 AI를 오픈한다라는 점이 과연 앞으로 애플에게 어떤 영향을 줄지가 아무래도 주요 포인트가 될 것 같다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애플이 지금 시가총액 3위까지 굉장히 자존심을 구기고 있는 상황인데 이번 WWDC로 반전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지 이번 주 테슬라 로보택시만큼이나 애플의 WWDC도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될 이벤트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주 시장 물가 지표도 나오고요. 이번 주에도 굵직굵직한 이슈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는지 간단하게 한번 정리해 볼까요? 네, 일단 이번 주 같은 경우는 물가 지표가 가장 중요하게 여겨질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월마트라든지 여러 기업들이 사실 이번 달부터 혹은 5월 중순부터 전반적으로 물가를 올릴 것을 이미 공언한 상황이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5월 중순부터 영향을 주기 시작을 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기대치는 굉장히 CPI가 낮게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0.2%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실질적으로 유가 관련된 움직임이나 에너지 관련된 부분들이 전기 가격을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낮은 수치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서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CPI 예상치가 낮은 상황입니다. 이제 거기에 부응을 하는지가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트럼프 대통령이 진행하고 있는 런던에서의 이 협상 결과에 따라서 사실 인플레이션 지표보다 조금 더 커다란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미중 관련해서 협상이 진행되고 있다라는 기미가 보여야지 그 관련해서 전반적으로 투자자들이 좀 더 마음 놓고 불확실성을 줄인 상황에 투자할 수 있는 상황이 될 것 같다고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6월 12일 기준으로 이제 테슬라의 로보택시가 발표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과연 이것의 성능이 어떻게 될지에 따라서 아무래도 12일 날 발표를 하느냐 안 하느냐도 중요한 이야기가 될 것 같고 만약에 12일 날 출시를 한다면 만약에 로보택시가 예상보다 훨씬 더 좋은 모습을 보여준다면 전반적으로 우버를 포함한 몇몇 자율주행 기업이나 아니면 택시 관련된 기업 이런 우버 같은 기업들에게는 악영향을 줄 수 있을 예정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번 주가 전반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앞으로 감세안 관련해서 협상을 진행하겠다라고 사실 저번 주에 발표를 했거든요. 이제 사우트 관련해서 공제안을 조금 더 줄일 수 있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 이런 것 관련해서 트럼프가 레임덕을 나타내는 지표들이 많은 상황에서 이런 가운데 안에서 트럼프가 얼마만큼 협상을 할지 이런 부분들도 주요 지점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연휴 동안 나왔던 이슈들이 이번 주에도 쭉 나오겠네요. 고용 이어받아서 물가로 가고요. 트럼프 대통령과 관련된 이슈들, 감세한 이슈들, 그리고 또 테슬라의 로보택시까지 이번 주에도 많은 일들이 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까지 유산남님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